촬영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좀 하시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사진 촬영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종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기종은 틀리겠죠. LG폰이라 좀 설정이 틀릴 거예요, 완전히. 선생님은.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요. 삼성폰은, 비슷하게 설정이 따라가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기본 카메라 앱이 있는데, 카메라 앱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MZ세대 학생들은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 앱들을 많이 써요. 그런 앱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아예 평범한 얼굴이 아주 예쁜 얼굴로 변신이 돼, 뽀샤지 확실히 되기 때문에 처음 찍을 때부터 아예 바뀌어요. 예, 그런 사진이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이 사진을 가지고 일단 사진 촬영하는 방법.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을 배우러 왔는데 대부분 많이 듣는 얘기가 엄마 사진 찍지 마, 아빠 사진 찍지 마, 사진 못 찍어. 그래서 사진 못 찍으니까 내가 찍을게 하고 이제 못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찍으러 이제 어떤 제가 이제 꽃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꽃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야. 꽃 사진을 엄청나게 찍어요. 꽃 사진을. 본인 찍는 것보다 꽃 사진을 찍는 거지. 그래서 나이 50대 넘어가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 자기 가족보다도 오히려 꽃 사진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놀러 가면 뭐 자기 가족들보다 오서 꽃 사진 더 많게 찍는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배우시면서 이제 그런 것만 조금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것만 확실하게 아시면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좀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보이는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 메뉴 말고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앱을 설치를 하면 톱니바퀴 설정을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해서 들어가서 보게 되어 있는데 이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들을 다 똑같이 저랑 같이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똑같지는 않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인텔리전트 기능이라 해서 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25가지의 장면을 인지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카메라가 동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꽃 사진을 찍으면 꽃에 맞는 배경, 상황, 밝기 이런 걸 조절을 해주고 내가 밤에 야간 모드를 찍게 되면 얘가 밤이구나. 그럼 밤으로 해서 야간 모드로 카메라 렌즈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명암을 찍게 되면 이거 명암을 찍고 있구나. 명암을 스캔할 수 있게끔 명암 스캔이 가능하고 인물을 찍고 있으면 이 사람 사진 인물을 찍고 있구나. 인물에 맞게끔 그 형태의 밝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데 그게 25가지를 얘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별 최적 촬영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나는 이 용도를 내가 이 원하는 사진이 아닌데 얘가 알아서 잡아주니까 어떨 때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장면별 최적 촬영 기능이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촬영 구도 추천을 많이 쓰질 않는데 촬영 구도 추천이 뭐냐면 선생님이 사진 찍을 때 구도가 엉망이고 나 구도 잡기 너무 힘들어 이거 사진 찍기 힘들어 이렇게 했을 때 이 구도를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돼? 생각을 하는 게 많잖아요. 이 사진 구도. 그러면 여기 촬영 구도 추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으면 요 라인이 보이면서 노란 선이 이렇게 보여요. 그 하얀 구가 보이고 그러면 이 또 하얀 라인 안에 이 하얀 구를 이걸 갖다 넣으면 베스트 샷이 되는 거야. 요 상태가 최적의 구도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럼 이 풍경 사진 찍을 때 요거를 켜놓고 있으면 좀 편하겠죠. 내가 구도 잡는 게 조금 어려운데 요걸 켜놓으면 구도 잡는 게 삐딱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좌우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촬영 구도 추천이 초보자들한테는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고 싶으시면 활성화 시키고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QR코드 스캔이 있는 카메라가 있고요. 없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QR코드 스캔은 뭐냐면
카메라 기능에서 아까 우리 네이버에 그린닷에서 QR코드 스캔했잖아요. 거기서도 할 수 있지만 카메라 자체에서도 QR코드 스캔이 가능해요. 그래서 QR코드는 30%가 손상이 돼도 인식을 해요. QR코드는. 그래서 QR코드 스캔하는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촬영 버튼 밀기라는 게 있는데 촬영 버튼 밀기 이게 무슨 기능이냐? 연속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찍으면서 바로 GIF로 만들 수가 있어요. 찍으면서. 그 기능이 뭐냐면 여기 촬영 버튼, 여기 하얀 거 촬영 버튼 있죠? 요거를 살짝 눌러서 아래로 쭉 당기면 여기에 숫자가 떠요. 숫자가 올라가면서 연속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촬영이 가능하고요. 이 고속 연속 촬영은 우리 사진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전문적인 디카로도 못 따라가요. 이 연속 촬영 속도는. 이 디카 속도가 더 빨라요. 이 연속 촬영 속도가. 일반 디카보다도 빠릅니다. 일반 디카도 수백만 원짜리 디카도 연속 촬영이 뭐 15컷, 20컷, 15컷도 못 넘어요. 보통 제가 쓰고 있는 것도 연속 촬영이 3컷에서 5컷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을수록 그냥 올라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연속 촬영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보세요. 이 하얀 버튼 있어요. 하얀 버튼. 이 하얀 버튼이 촬영 버튼이죠. 이거를 살짝 이렇게 눌러서 밑으로 살짝 당기면 숫자가 나와요. 여기 숫자가 올라갑니다. 찍힌 거예요. 보세요. 자, 갤러리로 갔는데 지금 순간 찍힌 게 28장이야. 엄청나죠? 그 중에 베스트 샷이래 이게. 선택하면 이게. 자,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나오는데 요렇게 나와 있어. 요거를 나는 이제 지우고 싶다 그러면 누르면 선택해서 누르면 항모 눌러서 누르시면 선택이 되고요. 다 지워질 수 있어요. 28개 한꺼번에 지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촬영 버튼이 요 연속 촬영 버튼이 일반 디카보다 빠르고 이게 상당히 유용하게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연속 촬영이. 그래서 연속 촬영이 있고 아까 그리고 GIF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GIF로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GIF로 놓고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자 22장이 됐어요. 그러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만드는 거예요.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인 거죠. 네, 사진으로 GIF로 이렇게 끊기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GIF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내가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GIF를 만들 수도 있지만 촬영하면서 바로 GIF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이 고속 촬영 버튼 밀기에 있다. 너무 재밌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촬영 버튼 밀기, 그래서 고속 촬영 버튼 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 되면서 작년 연말에 업데이트 된 건데 이 워터마크라는 게 생겼어요. 워터마크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어요. 이 워터마크가 뭐냐면 우리가 앱을 쓰게 되면 그 앱 뒤에 워터마크가 생기죠. 이 제품의 명이 나옵니다. 제품명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찍은 사진에 내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요. 내 모델명을 넣을 수도 있고요. 날짜와 시간을 넣을 수가 있어요. 날짜와 시간을 넣으면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거고 모델명도 나오고요. 체크 안 하면 날짜와 시간만 나오는 거고 모델명 나왔는데 나는 편집해. 내 이름을 넣고 싶어. 여기서 내 이름으로 넣어도 돼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사진에 대한 저작권 때문에 이걸 물론 쉽게 지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저작권을 좀 찾아서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제공을 이번에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용적으로 해놓으면 워터마크가 생긴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유효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터마크 있고요. 고급 사진 옵션은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고효율 사진은 용량만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셀피는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 제가 이제 여기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요걸 활성화를 시키면 제가 아까 사진 찍은 것 중에 제가 갤러리 중에 요 사진 있어요. 요 사진은 셀카를 찍었는데 글자 어때요? 이게 안 바뀌었죠? 자 보세요. 이거를 보이는 대로 셀카를 요거를 저장하는 이렇게 켜놓고 찍게 되면
켜놓고 찍게 되면 셀카를 자 보세요. 이렇게 써놓고 찍으면 반대로. 자 보일 때는 그냥 반대예요. 처음부터. 근데 찍혀도 반대예요. 근데 이거를 보이는 셀카를 활성화를 꺼놓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할 때도 거꾸로 되어 있어요. 촬영할 때 거꾸로 되어 있는데 촬영 딱 하고 나면 글자가 제대로 나오죠. 그러면 어떤 현수막 앞에서 내가 셀카로 찍고 싶은데 뒷배경 글씨가 거꾸로 나오는 것보다 제대로 나오는 게 낫겠죠? 그럴 때 이 보이는 대로의 셀카 저장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걸 꺼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꺼놓고 촬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있고요. 동영상에서 자동 FPS는 활성화 시켜주고, 동영상 손떨림 보정이 이번에 엄청 좋아졌어요. 이 갤럭시 23에서는 손떨림 보정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기능이 이게 이제 손떨림 보정이 제대로 됐구나라고 할 정도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떨림 보정이 있고요. 동영상 보정은 요거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대상 추적 AF는 요거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거를 쓸 수가 있고요. 현재 모드나 전면 카메라 사용할 수 없다고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모드에서는 이걸 못 쓰고 있는 상태고, 가장 중요한 거 수직 수평 안내선을 키라는 거예요. 이게 제 카메라를 보면 라인이 보이죠? 네. 이 라인이 보입니다. 이 라인이 하얀 선. 이게 수직 수평 안내선이에요. 일종의 3분할법. 이게 이제 3분할 사진 용어로 해서 3분할법이라고 하는 이 선입니다. 이 선을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거를 일단 켜놓고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사진 촬영할 때 요 기준으로 촬영을 한다. 자, 두 번째. 보시고, 위치 태그. 위치 태그는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의 상세 정보로 가게 되면 어디서 찍었고, 주소와 시간과 카메라 모드가 어떤 모드였는지 다 나옵니다. 진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찍었어요. 이거. 여기 들어가서 상세 정보 눌러보면 보세요. 지도까지 다 나오죠? 우와. 더 좋아졌어요, 지금. 지도까지? 더 좋아졌어요. 편집은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원본 보기로 만약 카톡에서 원본 보기로 이제 되어 있으면 원본으로는 무조건 나오지만 일반 화질로 전송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없어져요. 이 데이터는 전송할 때 없어지고 원본으로 그냥 다 보내게 되면 그때는 거짓말을 못 하는 거지.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거 보게 되면 너 어디 갔었네? 이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진에 다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걸 켜놓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장소가 어딘지 이제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 추구 전 태그를 항상 켜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요. 수직수평 안내선 일단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앱을 제가 별도로 설치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붙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기능이 또 있는데, 이 기능은 또 여러 가지 자동 HDR, 여기 화질이 밝고 어두운 영역에 대해서 디테일까지 아주 포착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렌즈 자동 전환이라 해서 자동 포커스를 잡아주는, 렌즈 위치를 잡아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또 앱이 있는데, 요거는 요 카메라 설정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해당되는 카메라 기종에만 이게 기종이 되는데, 요거는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 설치한 거예요. 제가 별도로.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 삼성을 쓰시면 이 삼성 스토어도 상당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이 안에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삼성 스토어도 한번 들어가서 찾아서 설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찾아서 이거를 설치를 한 거예요.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여기 뭐 카메라 360도 따라오고요.
여러 가지 워터 플로팅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앱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갤럭시 스토어 한번 확인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3분할 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촬영 방법은 음성으로 손바닥 내밀기 뭐 이렇게 확대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음량 버튼을 그다음 손바닥 내밀기는 우리가 이제 셀카 찍을 때 이렇게 가능하죠. 손바닥 내밀면 자동으로 찍히는 거. 이게 상당히 유용해요. 셀카 찍을 때는 손바닥 멀리 있을 때 이렇게 찍어주는 거. 요거는 이제 단체 사진 찍을 때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내밀기 괜찮고요. 네, 셀카 찍을 때 손바닥 내밀면 사진 촬영합니다. 보세요. 셀카 찍을 때 제가 손바닥을 내밀면 아, 이렇게 하면 제가 알아요. 그쵸? 내가 찍는 거. 이게 손바닥 내밀기예요. 그래서 가끔 까먹더라고요. 할 때 습관이 안 돼서 그냥 찍던 대로 그냥 뭐 아까 그쵸? 셀카 찍을 때 네. 설정 해놓고도 네. 맞아, 예전에 그거 선배님이 하셨잖아요. 네, 손을 해가지고 네. 하긴 했었는데. 자, 그렇게 해서 뭐 김치 그래갖고 하기도 했는데 플로팅 촬영 버튼이 플로팅 촬영 버튼은 뭐냐면 저는 온으로 돼 있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이게 촬영 방법에서 이 플로팅 촬영 버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촬영 버튼이 떠다니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필요한데 굳이 이게 떠다닐 필요는 없더라고요. 네. 헷갈리죠. 그래서 촬영 방법에서 플로팅은 별로 안 쓰고요. 음성으로도 간혹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상 성향상 이 공공장소에서 김치 뭐 찰칵 이렇게 하면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성격상. 처음에 배울 때 그거 좀 이제 신기해서 까먹었었죠. 근데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처음에 뭐 김치 오케이 해서 몇 번째 했던 거 그쵸. 예, 하게 되죠. 여기서 해서 하게 되는데, 뭐, 요거는 동영상, 음성으로 촬영을 하는 거니까, 음성 촬영은 동영상에서도 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능이 괜찮긴 해요. 이렇게 있다라는 거. 스마일 사랑해. 아니 음성어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특정 음성어를. 여기, 스마일, 김치, 촬영, 찰칵. 이 4개. 스마일. 못 알아듣는데 오늘은 했는데. 내가 아직 한국어를 몰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설정 부분은 이 정도로 기본적인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일. 말을 못하겠어.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여기 돼. 저기 있네. 야, 이제 뭐를 눌러놨기에 지금 저기 다 꺼졌는데. 김치. 된다. 얘 김치를 좋아해. 그러네. 김치. 어디로 들어갔어? 여기 이게 저기 돼 공공장에 있구나. 있죠? 전면으로 돼 있나 보구나. 그거 돼 있는 거잖아 지금.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요 설정 보시면 가끔가다 보시면 이 설정에서 카메라 모드가 전면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설정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요거 다 꺼져 있어요. 전면은 이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는 꺼져 있다라는 그래서 꺼져 있으니까 전면 카메라가 아니라는 거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자, 뭐냐. 요 3분할법 3선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선. 아까 선생님이 아까 대풍경 사진에서 1대1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3선에서 1대1로 이렇게 반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도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체로 1대1 비율보다는 1대2, 2대1 비율을 많이 써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내가 주제를 뜯어내고 싶은 게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위가 될 건지 아래가 될 건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바닷가를 갔는데 바다를 많이 보이게 하려면 아래가 2가 되고 하늘이 1이 되면 되겠죠.
그쵸? 수평선 위가 하늘이 조금만 보이는 거고 바다가 많이 보이게끔 그렇게 풍경사진 찍으시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찍었는데 하늘이 더 멋있어. 그때는 일몰이겠죠. 일몰 같은 일출 같은 하늘이 멋있으니까 그때는 하늘이 2가 되는 거고 바다가 1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걸 1대1로 할 수도 있고 딱 수평선을 맞춰 우리 바다 수평선을 맞춰서 떠오르는 해를 봤을 때 근데 해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이게 2가 되고 이게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3분할 선이 있으면 너무 편하겠죠. 이게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그 칸을 나누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게 있으면 엄청 편한 거고. 그래서 요 기능을 꼭 저희도 많이 쓰는 거고, 이건 일반인 처음 카메라를 배우고 촬영하시는 분한테서도 이거는 꼭 필요한 선입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선은 꼭 필요한 거고요. 여기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인물 사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도시의 건물이나 어떤 그런 걸 찍을 때 요 선이 교차되는 점에 피사체를 위치시키면 된다.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이거를 내가 찍고 싶어. 근데 이게 피사체, 우리 모델이에요. 이 모델인데, 이걸 찍는데, 이걸 이렇게 가운데서 찍는 것보다, 이건 뭐, 다 무시하고 이걸 센터로 놓고 찍는 거니까 더 두각이 되긴 하겠죠. 근데, 요걸 이렇게 놓고서 풍경이 많이 나오고, 이 피사체를 조금 적게 나오게 하면서 풍경을 찍는다. 그럼 이렇게 찍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이 사람이 여길 바라보는 쪽이고, 그리고 이렇게 놨을 때, 이거를 이렇게 놓고 풍경 사진 찍는데 이렇게 놓고 찍으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서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놓고 이 사람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 그럼 이쪽 바라보는 방향을 여백을 두는 거고, 이 사람을 만나는 이 사람의 교차점을 피사체의 교차점을 갖다 놓는 거예요. 요렇게 인물 사진을 찍는 거죠. 인물 사진 찍을 때도 요렇게 찍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교차점. 만약에 이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찍고 있으면 뭐가 이상하겠죠. 꽉 막힌 것 같죠. 그럼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야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바라보는 시선 쪽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여백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은 사진들을 골라내면 저희가 그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보는 데가 이제 요 픽사베이라는 곳인데 픽사베이에 사진을 많이 찾아요. 여기서 보시면 뭐 풍경 사진 한번 골라볼게요. 인물 사진을 골라보면 여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상태도 여백을 주고 센터 딱 놓게 되고 이렇게 놓게 되고 여기도 놓게 됐죠. 그러면 내가 가상으로 한번 라인을 그려도 거의 그 라인에 맞아 서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인물로만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보시면 만화지만 벌써 만화도 이 구도에 맞게 서 있는 거고 이걸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경 사진을 한번 볼게요. 풍경 사진에서도 요거는 이제 피사체를 가까이 찍고 뒷배경이 날라갔죠.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이 찍고 있는 이제 블러 효과 주고서 아웃포커싱 한다고 그러죠. 아웃포커싱 하는. 요런 사진이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사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선을 나눈다 치면 요렇게 선 되죠. 오른쪽에 왔죠. 요즘엔 로그인을 안 하면 얘네들이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모델을 한번 쳐볼까요? 모델. 자, 이 모델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모델 서 있는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라인을 그린다면 이 라인이
거의 맞죠. 여기 풍경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이 교차되는 점에 이 피사체를 위치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진도 봐도 여기가 여백이 되고 교차되는 라인이 되잖아요. 이런 사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간단한 사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요 두 아이 보세요. 요 두 아이도 라인을 그려보면 여기에 한 명, 여기에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다 이 삼분할법에 입각해서 찍은 사진들이 거의 제대로 된 사진으로 올라와 있는 가장 안정적인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삼분할법을 적용을 해서 사진을 촬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 좀 무료 사진이긴 하지만 이런 무료 사진조차도 다 그런 여백의 미를 두고 그 다음에 피사체에 교차되는 점에 피사체가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 사진. 이 사진이 여기가 아니라 센터에 있으면 뭔가가 조금 답답할 거고 바라보는 시선이 이쪽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요건 또 아래쪽에 센터를 준 거잖아요. 요런 모습. 이것도 피사체를 나눠보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 수평 안내선을 가지고 사진을 촬영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게 이런 교차점, 바로 이 스마트폰에서 이 교차되는 이 점을 잘 활용해서 이 교차점을 잘 활용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자, 뭔지는 알겠죠? 이제 수직 수평 안내선이 요것만 잘 활용하시면 아마 앞으로 사진 찍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 쓰게 찍게 되는데 제가 이제 사진 강의를 이제 해보니까 평상시에 사진 찍으신 분이 나는 이제 마음대로 찍었는데 막상 강의를 듣고 이렇게 찍으라 하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생각이 깊어지고 이걸 어떻게 찍으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빨리 이거 신경 써야 되니까. 구독 맞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근데 기초 딱 배우면 적용을 하면 계속 그렇게 되니까 되게. 그래서 이 삼분할법은 LG 카메라, LG 폰이든 아이폰이든 이 폰은 이거는 항상 설정을 해놓고 찍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거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 교차되는 점, 그 다음에 센터에 피사체를 우리 정면 사진 딱 찍을 때는 센터 놓는 게 맞잖아요. 그걸 옆으로 갖다 놓게 되면은 어떨 때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 정면 사진 중에서도. 그 대신 이제 이 인물을 좀 부각하고 찍을 때는 아예 센터에 딱 놓고 찍으면 우리 증명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찍는 거잖아요. 그렇게 찍듯이 찍으면 인물이 두각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 거. 이제 인물 사진에만 입각을 한다는 게 보는 게 아니라 풍경 사진도 요 3분할법을 이용을 해서 내가 잘 지형지물 거기에 있는 지형들을 잘 이용을 해서 어디를 내가 두각을 시킬 건지 어디를 찍을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카메라에 담아주면 이 프레임 안에 담을 때 살짝 이렇게 움직여 보는데 어떻게 보이는 게 가장 좋을지 요거를 이제 놓고서 촬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방법을 찍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 사진이 뭐냐면 우리가 찍을 때 정면 사진 많이 찍어요. 이 눈높이에 똑같은 높이. 그냥 찍는 평범한 사진이잖아요. 근데 찍어주는 사진사가 조금만 움직이면 인물 사진이 완전히 달라진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정면으로 찍게 되면 이렇게 평범하게 찍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트에 한번 와보세요. 거기 서보세요. 네. 그 상태에서 제가 이 밑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면 어떨까요? 다리가 길어 보여. 더 길어 보이고 되게 웅장해 보이죠? 근데 이 상태를 조금 더 돋보이게 된다면 카메라를 거꾸로 들어주면 더 돋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조금 더 내가 클로즈업에 줌을 당기는 게 아니라 사진 찍는 사람이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서 찍어주는 건 훨씬 더 돋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면 사진 이 앵글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진이 찍을 수 있다면 살짝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는 사진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인물 사진 찍을 때 이쪽으로 걸어오게끔 하다가
살짝 가면서 뒤돌아보게끔 해서 왠지 자연스럽게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사진들. 그러니까 사진사가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어떤 사진을 찍을 건지를 좀 생각을 하고 찍어야 되고 포즈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포즈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런 포즈들을 조금 보시고 찍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강의했던 것 중에 포즈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같이 그 포즈 사진이 상당히 괜찮아서 어디로 갔냐? 여기 있다. 여기서 여기 보여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뭐냐면 구도 수직수평 안내선을 보고서 그 다음에 요런 구도 맞죠? 딱 맞춰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프레임 요거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요런 아이스크림 사진 하나 찍어도 요렇게 찍어주니까 훨씬 돋보이는 그런 사진 요런 느낌. 아이들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찍어주는 사진들. 주제를 강하게 위해서 배경을 단순하게 찍어주는 요걸 돋보이게 해서 전체적으로 배경을 여유있게 봐주는 이런 사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까 1대1이었잖아요. 요런 것들은 1대1로 찍어도 크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간 포착을 위해서 이제 기다림이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어떤 한 장면을 위해서 일출 찍기 위해서 새벽부터 가가지고 찍듯이 그다음에 일몰을 찍기 위해서 또 일찍 가서 기다리듯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앵글 말씀드렸던 게 이 앵글입니다. 이 앵글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하이 앵글 평상시에는 요 앵글이잖아요. 눈높이와 똑같이 찍는 거. 근데 이게 로우 앵글로 아니면 밑에 더 내려가서 찍으면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사진이 나온다. 그 다음에 하이 앵글로 찍을 때도 왠지 다른 사진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인물 사진 찍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시면 빛의 방향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피사체의 등 뒤에서 만약에 찍게 되면 피사체 얼굴이 어둡게 있죠. 태양이 뒤에 있으니까 사진 찍는 사람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근데 피사체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굴은 하나지만 눈이 부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빛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역광일 때 피사체 얼굴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카메라에서 어떻게 할까요? 피사체를 찍는데 어두워. 역광이야. 그러면 화면을 한번 꾹 눌러주면 요 밝기, 어둡기 요게 가능해요. 예, 요 기능은 알고 계셨나 보네, 선생님은? 네. 그래요? 자, 이 화면을 꾹 누르면 여기에 밝기 조절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광일 경우에 그냥 대체로 다 사람들이 그냥 찍어요. 어떻게 우리 박람회나 이런 데 가보면 역광인데 그 서 있으면 얼굴이 어두운데 그냥 찍는다는 거죠. 그때 요거를 꾹 눌러서 이 밝기를 살짝 조절만 해주면 그러면 이 역광이 얼굴이 그 대신 뒷배경은 조금 날아가겠죠? 이 얼굴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찍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광일 때 이 기능을 좀 튼다는 거예요. 이 조절하는 방법, 이게 좀 필요하고요. 저거 해 지고 뜨고 할 때도 그쵸. 할 때 어느 정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노출이나 이제 밝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별 최적 촬영을 켜놓고 찍게 되면 느낌이 끄고 찍을 때하고 켜놓고 찍을 때하고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를 이제 저희 이제 보면은 좀 달라지는 게 보이고요.
또 야간 사진일 때도 특히 이제 그런 게 좀 보임, 노이즈가 덜 끼는 그런 사진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사진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포즈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인물 사진 찍을 때 살짝 서 있는 모습,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손 모습, 요런 모습. 그 다음에 어떤 기울어져 있는 계단 같은데, 기울어져 있는 기둥에 이렇게 손 올리고 서 있는 거. 대각선 서 있는 거. 이런 포즈.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 무릎에다 손 놓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들. 이거 사진 많이 찍었을 거예요. 이 학창시절에 제일 많이 찍는 사진들. 요게. 제일 많이 찍는 사진이 학창시절 때.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잔디밭 같은 데서 좀 포즈 찍는다고 이렇게 나름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간혹 봤을 거예요. 이렇게 찍는다고. 혼자 폼 잡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런 사진들. 그 다음에 다소곳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 요런 사진들. 그 다음에 허리에다 손 올리고 살짝 몸을 비틀어서 여기 서 있는 요런 사진들. 이런 포즈. 그 다음에 주머니에다 손 넣고 서 있는 사진. 요때 한 다리는 살짝 구부리는 거죠. 앞다리가 앞으로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 살짝 앞으로 한 다리는 앞으로 빼고 허리 구부리고 손을 이제 무릎에 허리나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찍는 요런 모델 포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포즈는. 그 다음에 이렇게 찍는 사진들. 그 다음에 이런 사진. 전신 사진 찍을 때 모델이 이렇게 전신에서 보게 하는 거. 그다음에 벽에 기대서 찍는 사진. 이게 벽이에요. 그럼 여기 서 있어요. 이렇게 등 대고 서 있을 수도 있지만 한 손은 여기다 벽에 찍고 아까 같이 허리에서 손 올리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 뭐 이렇게 찍는 거. 이렇게 허리에 손 올리고 뭐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 찍을 때 제가 이 자격증 과정할 때 이 화면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이것만 스마트폰만 보여줬는데 지금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인물사진 포즈를 더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점을 바꾸고 이 촬영 각도 이런 것들 좀 달라지는 거, 요 느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 이렇게 카메라가 다른 시선을 바라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프레임 안에서 서로 놀게 한다든지, 프레임 안에서 시선을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사진들. 그 다음에 조명, 완전히 어두운 조명이 한쪽에서 살짝만 빛이 들어와서 완전히 대비를 주는 이렇게 느낌 있는 모델 사진, 이런 사진들.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촬영하면서 단계별로 포즈를 제한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소품을 활용해서 재밌게 웃겨주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는. 그 다음에 어떤 신체 부위를 집중해서 클로즈업 찍는 사진. 요런 사진도 나름 상당히 감성적인 사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봄, 가을에 이렇게 들판에 갔을 때 이렇게 갈대하고 같이 이렇게 찍어보는 이런 사진들을 찍었는데, 뭐 손도 찍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림자가 비춰진 다리 모습, 종아리 아래 다리를 찍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림자만 찍어볼 수도 있는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사진. 그 다음에 이런 거 클로즈업해서 이게 뭔지 이게 느낌을 살리는 이렇게 미스터리한 사진을 한번 인물 사진 찍을 때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속 촬영, 동적인 피사체 촬영하기 위해서 또 연속 촬영도 필요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사진 촬영에 대해서 인물 사진 찍는 거를 아까 이제 좀 궁금해 하셨길래 제가 이렇게 최근에 또 인물 사진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 바람에 좀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 사진을 찍는데 이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있어요. 요 위에 메뉴들, 요 메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까는 톱니바퀴는 설정, 이 번개 표시는 뭐예요? 조명, 후레쉬죠, 후레쉬. 근데 스마트폰에서 후레쉬는 잘 사용 안 해요. 거의. 너무 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눈에 레드 아이가 생기기 때문에 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정 필요할 때는 이게 이제 좀 필요하다. 그래서 켜서 오토, 그 다음에 무조건 켜지는 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시계같이 생긴 거 요게 뭘까요? 타이머. 요게 타이머예요. 그래서 2초, 5초, 10초 단체 사진 찍을 때 카메라 세팅해놓고 많이 찍죠? 근데 여기 실수가 이제 어르신들이 실수 제일 많이 해요. 친구들도 실수를 많이 하고.
내 카메라를 누가 다른 사람이 이제 세팅을 해놓고 타이머를 눌러놨어.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찍을 때마다 2초, 5초를 기다리는 거야 얘가. 근데 이걸 바꾸는 걸 어디서 바꾸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바꿔본 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맨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찍는 거야. 그냥 이렇게 놓고 5초 이렇게 놓고 그냥 놓고 5초를 기다리는 거야. 엄청 길다 5초. 예, 이렇게 찍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 이제 사진 계약하고 이제 계약서 받아서 사진 계약서를 이제 딸내한테 보내줘야 된다고 사진을 찍으시는데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찍어요? 일부러 이렇게 찍어요? 했더니 아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대. 모르시는 거죠, 어르신들이. 그래서 요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 해줬더니 이거 이렇게 너무 답답해서 죽겠는데 이렇게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타이머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화면 크기예요. 화면 크기인데 저는 현재 요 딱 3대4 비율로만 찍고 있어요. 3대4 비율로만. 왜냐? 이유가 있어요. 요거 3대4 비율이 썸네일이나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 올릴 때 가장 최적화된 이미지 크기고요. 내가 세로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9대16으로 찍는 거고요. 9대16 우리 쇼츠나 인스타그램 올릴 때 이렇게 9대16 가능하잖아요. 그래 이런 거 있고 1대1 이렇게 정사각형 제일 많이 올리는 게 아마 인스타에서 이게 1대1로 많이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풀 카메라 이 전체 화면 다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역이 넓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보세요. 이 영역이죠? 그 다음에 내가 3대4로 바꿀게요. 그렇게까지는 바뀌지 않죠? 이게 풀로 한다고 더 많이 영역을 찍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화소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2억만 화소되지. S23이 화소수가 2억 화소예요. 2억 화소. 여기다 놓고 찍게 되면 촬영하는 속도도 느려지지만 이게 변화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 대신 화질은 진짜 좋아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3대4를 놓고 찍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프로 모드에서 사진을 찍을 때 프로 모드는 기본이 크기가 3대4입니다. 3대4. 프로 모드가. 그래서 프로 모드가 3대4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의 플레이 모드 있는 거. 요게 무슨 기능, 요게 있으신 분 있죠? 네. 요게. 네. 우리 플립에 있죠? 플립에도 있죠? 네. 요게 모션 포토인데 사진을 찍을 때 요걸 켜놓고 찍으면 사진 찍으러 가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요. 그게 그거구나. 몇 초 전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히니. 그러니까는 내 과거 보세요. 이거 켜놓고 한번 해볼게요. 모션 포토 켜졌어요. 요 상태로 제가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찍었어. 자 볼게요. 갤러리 가볼게요. 자 갤러리 가면 모션 포토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볼게요. 보이죠? 이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찍으러 가기 직전에 2초의 영상을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디다 쓸까요? 어디 어디다 쓸까요? 네, 요게 그래서 요 기능이 모션 포토 기능인데 저게 계속 저장이 되어 있나요? 사진 찍을 때? 네, 그러면은 이걸 꺼야죠. 용량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사진 찍을 때. 그쵸, 용량 되죠. 그래서 이걸 꺼놓고 찍으시는 게 모션 포토는 크게 그냥 재미삼아 한두 번 찍어보면 되고 이걸 계속 이걸로 찍을 필요는 없어요. 네, 이거 찍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마술봉 이 마술봉을 누르면 필터가 있어요. 필터로 있는데 찍을 때부터 필터를 바꿔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완전 달라지죠? 사진이 흑백도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느낌이 달라집니다. 근데 요 정도밖에 없는데 이 상태밖에 없는데 나는 더 늘리고 싶어, 더 많이 하고 싶어, 필터를 나는 많이 쓸 거야. 그러면 맨 앞에 플러스를 누르면 필터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필터를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다운받는 건 어디로 가냐? 아까 갤럭시 스토어로 가요. 갤럭시 스토어로 가서 카메라 360에 있는 거, 이 무료로 되어 있는 거를 다운을 받으면 아까 그 뒤에 계속 붙어요. 그냥 아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붙으니까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은 무료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다 이게 무료로 되어 있는 거. 돈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밀어보면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또 새롭게 올라와요. 다 다운을 받았지만 또 새로운 게 만들어져서 카메라 360 아니면 캔디 카메라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 필터도 나름 사진 찍으실 때 유용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터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얼굴은 여기서는 크게 많이 나요. 셀카 찍을 때 요거 얼굴을 켜놓고 찍으면 이 부드럽게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톤도 좀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라인 턱선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요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눈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셀카로 보시면 제가 보시면 이렇게 놓고 필터를 눌렀을 때 어디에서요? 그냥 어디에서요? 그럼 여기서 이게 켜져요. 눈을 키면 눈이 바라보고 있으면 근데 부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예, 이게 조금 이게 부자연스러워. 깨끗하진 않아요. 그래서 셀카 찍는 건데 이거 셀카 이거보다는 오히려 전문 이 포토샵을 해주는 셀카가 있어요. 그 카메라 앱이 그러고 해서 찍으시면 되고요. 그 앱 중에 하나가 이제 다시 하나 알려드릴 건데 어쨌든 필터 이 마술봉을 누르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있다. 필터를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하는 기능이 이 마술봉에 있다. 이 마술봉. 이 마술봉에서 하시면 됩니다. 얼굴은 제가 끄고 네, 다 끄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나가볼게요. 이 상태로 놔두고 다 껐어요. 그럼 다 원본대로 놔두면 이게 노란색으로 안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셀카에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보시면 이제 우리 보시면 인물 사진 있고 사진 동영상 더보기 있어요. 그러면은 더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저는 되게 상당히 많은 거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몇 개 빠져 있을 거예요. 여기 음식 있고요. 뭐 슬로우 뭐 그런 거 있고. 저한테는 이제 엑스퍼트 라우라는 것도 있고 프로 동영상도 있고 인물 동영상도 있고 파노라마. 그 다음에 디렉터스 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슈퍼 슬로우도 있고 타임랩스가 또 재밌어요. 타임랩스가 재밌는 기능이긴 한데 우리가 그 타임랩스는 우리 갤럭시에서는 하이퍼랩스예요. 하이퍼랩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동영상을 내가 이 하이퍼랩스로 동영상을 찍으면 1초를 찍는 동안에 얘가 1초 찍는 동안에 한 15초를 찍어요. 15초를 찍은 걸 1초 만에 보여요. 1초 만에 보여주는. 그럼 엄청 빨리 보여주겠죠? 엄청 빠르게 보여주겠죠? 이게 움직이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요. 천천히 가는 빠르게 가는 거죠. 빠르게 가요. 후룩 가는 거죠. 완전히. 15초짜리를 1초에 보여주는 거 엄청 빠르죠?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런 게 어디서 유용하냐면 일몰, 일출, 자동차 지나가는 거 이런 거 놓고 찍을 때 찍으시면 그 다음에 유튜버들은 이걸 어디에 쓰냐면 이동하는 모습 있잖아요. 자동차 이동하는 모습을 훅 지나가게 보여주잖아요.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이동하는 경로를 내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타임랩스를 씁니다. 그러면 이 타임랩스를 쓰게 되면 제가 갤러리 하나 아까 샘플에 하나 있는데 타임랩스를 쓰게 되면 요것도 하이퍼랩스로 쓴 거예요. 예, 10초 동안 찍은 건데 이게 10초를 찍은 게 아니에요. 이건 30초 넘게 찍은 거예요. 예, 이게 엄청 빨리 찍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어디서 찍었냐? 여기서 하나 찍어. 이거 보세요. 1초인데 엄청 빠르죠. 이게 15초예요. 15초가 1초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재밌게 찍으면 이 사진도 아주 멋있는 영상이 나와요. 하이퍼랩스로 찍으면. 예, 하이퍼랩스 아니면 타임랩스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느낌이 다르죠? 예, 이런 사진들을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하이퍼랩스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찍을 때 이 파노라마 기능이 뭔지 아시죠? 파노라마 기능.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이 각도가 있는데 이 각도보다 더 많은 걸 담기 위해서 우리가 풍경 사진 찍고 싶을 때 와, 이
너무 광활한 이게 찍을 때 파노라마를 찍어요. 근데 이 파노라마도 아주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파노라마 기능을 찍었는데 이 라인이 보이죠? 이 라인. 바깥에 하얀색 라인. 네네네. 그다음에 굵은색 이 라인. 네. 이 굵은색 라인이 이 하얀 라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찍으실 때. 이게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할 거냐, 이쪽 방향으로 할 거냐. 내가 이제 이 가운데 이 셔터 버튼 누르면, 그러면 얘가 이제 인식을 해요.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찍었어.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인식을 합니다. 자, 움직이면 얘가 이제 떠요. 자, 움직이면. 근데 내가 이게 벗어나잖아요. 사진이 이상해져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천천히 가잖아요. 그럼 사진이 겹쳐. 그래서 속도를 적당히 내셔야 돼. 안 내면 안 돼. 적당히 이 안을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 찍어주셔야 돼. 그래서 이 갤러리를 찍으면 이 사진 보세요. 너무 조금 넓어 보인다. 이게 사진은 엄청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쵸, 다 잡죠. 이 한 장에 다 잡잖아요. 네. 이런 사진을 원할 때 파노라마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사진을 한 번에 다 잡고 싶다. 그러면 이런 사진을 파노라마 찍으면 너무 멋진 사진이 또 나와요. 생각보다 다른 사진이 나옵니다. 그 대신 그 라인 안을 벗어나면 안 돼. 라인 안을 벗어나면. 자, 그리고 또 재밌는 파노라마로 이 기능이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면서 가장 히트친 사진이 있어요. 쌍둥이 사진. 파노라마 안에서 찍는 쌍둥이 사진. 이 파노라마로 찍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냐면,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찍을게요. 자, 움직여서 이거 찍었어요. 다 넣고 또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또 갖다 놔요. 그러면 이 사진 안에 지금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제가 손이 들어왔지만 쌍둥이 사진이 태어나는 거예요. 쌍둥이 사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걸 찍었어요. 찍기 시작할게요. 자, 움직였어요. 움직이고 여기서 놓고 이걸 또 돌아서 이렇게 찍었죠. 그러면 같은 사진 안에 두 개가 다 보이네요. 지금 세 개가 다 보이죠. 오. 여기 세 개,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람을 찍을 때는 사람을 이제 이게 찍을 때 한 사진 안에 쌍둥이 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찍어요. 피사체가 여기 있어. 이렇게 찍어요. 이 찍어서 이 상태로 있는 상태로 움직여. 그럼 이렇게 갔죠. 그럼 이게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얘가 찍고 내 뒤로 돌아와서 여기 와서 그럼 또 찍어. 그럼 또 돌아서 또 와서 여기 서요. 그러면 사진 한 장 안에 내가 피사체가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이 이 스마트폰에 파노라마가 탑재가 되면서 인터넷상에 엄청 도배가 됐던 거예요. 이런 사진을 찍는다. 아주 인싸가 됐던 사진이 한때. 이 사진이. 그래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 이런 기능으로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찍어보셔도 재밌어요. 이렇게 돌게 찍더라고. 후다닥 돌면 돼요. 뒤로. 그러면 이 파노라마 사진으로 재밌는 사진 찍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진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또 다른, 이게 그냥 찍을 때하고 파노라마로 찍을 때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른 사진이 나오죠. 그래서 이 파노라마 기능도 이런 느낌이 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더보기 눌러보면 싱글 테이크라는 게 있어요. 싱글 테이크. 이게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LG는 없어요. 싱글 테이크 있으세요? 두 분 다? 있어요. 있죠? 우리 저 선생님은 있어요? 더보기에 있어요? 없어요? 싱글 테이크가 아, 싱글 테이크. 우리 선생님 있죠? 싱글 테이크. 노트 10에는 있죠? 네. 이 싱글 테이크가 한 번 15초 동안 동영상을 찍는데 이 동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흑백 사진, 짤 영상, 빠른 영상, 느린 영상,
가장 제일 구도가 좋은 이 사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줘요. 자 보시면 자 볼게요. 싱글 테이크로 사진을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15초 동안 사진을 내가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10초 이렇게 찍어요. 끝났어요. 10초 동안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얘를 눌러보면 갤러리에 자 보세요. 지금 보면 5개의 영상이 현재 5가지가 현재 만들어졌어요. 5가지가. 자, 평상시 그냥 찍었던 요게 최적화된 사진이고요. 빨리 가는 영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롭샷 잘라준 사진이 하나 나오고 필터가 적용된 흑백 필터가 적용된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원본 동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빠르게 가죠. 여기 공간이 좁은데 이거를 풍경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 나름 또 재밌는 사진이 나옵니다. 싱글 테이크가. 그래서 이 싱글 테이크도 최대 이게 잘 찍으면 9가지까지 나와요. 9개. 9가지가. 그래서 지금은 몇 가지 안 나왔는데 싱글 테이크가 5가지밖에 안 나왔는데 총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9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 방향으로 움직이는 영상도 나오고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싱글 테이크. 그래서 싱글 테이크도 나름 사진을 찍을 때 재밌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싱글 테이크에 이렇게 기능이 현재 적용이 된다라는 거. 6가지 적용이 돼요.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눌러보면 음식 사진 같은 경우도 요걸로 찍어주면 음식이 조금 더 돋보이게 만약에 이게 음식이라면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음식을 얘가 지금 블러효과 키고 이게 동그라미가 지금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생각이 음식 사진을 돋보이게 지금 찍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서 내가 음식 사진을 좀 찍고 뭐 맛집을 가서 사진을 찍고 싶어 그러면 이 음식 사진 모드에서 사진을 찍어주면 사진이 더 일반 사진 모드에 찍을 때보다 조금 더 색감이 더 도드라져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야간 모드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진짜 야간 모드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느낌이 제대로 잡아줍니다. 그 대신 야간 모드에서 사진 찍을 때 어두울 때 있잖아요. 어두울 때 찍을 때는 손으로 들고 찍으면 거의 흔들려서 못 찍어요. 흔들리는 사진.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때 고정할 수 있는 삼각대라든지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데다 놓고 야간 모드를 찍으면 지금 야간 모드가 있으신 분들은 야간 모드 찍어보면 재밌어요. 그 야간 모드 사진도. 그렇게 찍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찍는 게 사진 모드잖아요. 나머지들은 이제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어서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사진 모드에서 사진을 찍을 때 여기 보시면 얘가 알아서 제가 이 장면 전환을 여기 또 꺼보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 초점을 누르면 뒷배경이 살짝 흐려지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진 모드에서 근접 촬영하게 되면 제가 근접 촬영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디카에서 이게 근접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접사라는 건데 근접 촬영하게 되면 이 렌즈나 카메라가 되게 비싸긴 해요. 근데 스마트폰은 이 가깝게 갈 수 있는 게 일반 디카보다도 더 가까이 가요. 이게 거의 2cm 이내까지도 얘가 가까이 가서 찍어줄 수 있어서 꽃이나 어떤 이런 거 찍을 때 이 접사 모드 사진을 찍게 되면 또 다른 사진의 매력에 빠져서 접사 사진만 찍게 돼요. 접사 사진만. 이 꽃을 찍게 되면 너무 꽃이 더 이쁘고요. 내가 그냥 꽃을 바라볼 때 느낌하고 그 안에 가까이 가서 찍었을 때 느낌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수술이 있는 그런 꽃 같은 경우는 이거 찍어주면 이게 무슨 느낌의 사진인지 완전히 다른 사진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접사 사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빠져들어요. 접사 사진. 한번 찍기 시작하면 상당히 재밌는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접사 사진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피사체와 피사체가 흐리게 찍는 거는 이 피사체가 앞에 있어야지만 그 기능을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피사체를 적용해서 찍어주면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보시면 뒷배경에 초점을 잡을 거냐 앞배경에 초점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사진을 지금 선생님들 흐려졌죠? 요건 컵은 밝아졌고 선생님을 터치하게 되면 선생님의 초점에 맞고 이 컵은 흐려졌죠? 이런 느낌의 사진이 이제 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진 모드에서도 이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게 이 스마트폰에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요 인물 사진 모드 있죠? 요 인물 사진 모드. 요 인물 사진 모드가 상당히 재밌는 사진을 만들고 고급스러운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인물 사진 모드가 우리 선생님들 들어있나요? 인물 사진? 우리 들어있죠? 저기 선생님 들어있어요? 인물 사진? 어디를 더보기에 있어요. 아까 있었어요. 요 인물 사진 누르면 지금 요게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 끝에 보시면 여기 노란 게 여기 동그라미 있어요. 이거 눌러보면 기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러 효과는 뒷배경이 흐려지는 아까 우리 사진에서 뒷배경이 흐려졌었잖아요. 뒷배경이 흐려지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뒷배경이 흐려지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뒷배경 인물 사진에서 블러 효과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효과를 7까지 주면 더 흐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훨씬 더 흐려졌죠. 이게 이런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밖에서 인물 사진 모드 사진을 찍고 프로필을 찍어줄 때 이 인물 사진 모드에서 블러 효과를 놓고 찍으시면 사진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 느낌이 그래서 훨씬 근데 나는 뒷배경이 흐려지니까 뒷배경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인물 사진 모드로 찍으면 안 되겠죠. 일반 사진 모드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런 느낌의 효과가 적용이 되고요. 뒷배경이 완전히 흐려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 자, 인물 사진 모드로 찍으면 자, 보세요. 이 사진을 찍었어요. 자, 인물 사진 모드. 그러면 갤러리에서도 얘가 인물 사진 모드로 효과가 이제 들어와서 배경 효과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눌러보면 다시 한번 여기 블러 효과를 더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제거할 수도 있어요. 제거할 수도 있고 다른 효과 스튜디오 효과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이키 모드 완전히 밝게 찍어주는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 어둡게 찍어주는 컬러 배경 요렇게 사진을 흑백 컬러 포인트 어느 하나 부분만 칼라 요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스핀 배경이 돌아가는 거예요. 배경이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줌 배경이 줌을 해서 이 피사체가 확 띄어주게 찍어주는 그런 효과.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에서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 이 포토 에디터에서 편집할 때 좀 더 효과를 더 줄 수 있다. 촬영할 때도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촬영 후에도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 사진 모드에서 이 스튜디오 효과는 조명 느낌이 완전 다르죠. 보세요. 요거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요 느낌하고 밝기가 완전 달라졌죠. 요 느낌이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 보시면 인물 사진 모드에서 스튜디오는 우리 진짜 사진관에서 조명을 받아서 사진을 찍듯이 사진을 찍는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모드를 찍을 때 이 스튜디오 모드로 찍으면 더 사진이 얼굴이 뽀사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뽀사시하게 나올 수 있는 이 기능이 스튜디오 모드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키 모드는 주 배경이 날아가고 좀 피사체를 이제 돋보이게 찍어준 이런 느낌이고요. 노유키 모드는 어둡게 흑백으로 피사체를 나오게끔 이런 사진도 느낌이 사진 다르죠. 이런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컬러 배경은 주변에 있는 컬러를 배경으로 만들어줘요. 이 주변에 있는 컬러 중에 그 느낌을 얘가 잡아서 어느 색이 가장 많은가 그걸 찾아서 이 배경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느낌의 사진이 또 될 수 있어요. 컬러 포인트는 흑백이 있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컬러로 나오는 이런 느낌의 사진 요게 또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컬러 포인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좀 찍어볼 수 있는 사진이 인물 사진 모드라, 인물 사진 모드에서 선생님들이 풍경 사진 찍을 때도 괜찮고요. 굳이 다른 모드가 아니라 스튜디오 모드에서 어떤 뭐 풍경 사진 어떤 뭐 피사체를 찍는다면 스튜디오 모드로 나쁘지 않게 멋진 또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물 사진 모드가 이 갤럭시에서 삼성에서 밀고 있는 상당히 이건 아이폰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하고 삼성하고 이렇게 견주는데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이 인물 사진을 더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수직 수평 안내선을 가지고 인물 사진 모드에 사진을 찍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진을 퀄리티 있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진을 찍을 때 그냥 클릭보다 더보기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찍는 게 낫겠네요. 그냥 어떤 사진을 찍는, 근데 사진 모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찍어도 음식 모델 찍어주고. 그쵸. 그러니까 아까 회전이랑 그 줌이랑 그거 관련은 어디가? 아, 그거는 갤러리. 자, 사진을 찍었잖아요. 내가 인물 사진 모드에 사진을 찍었어요. 인물 사진 모드에 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 갤러리로 가면 갤러리에서 편집, 여기 배경 효과 적용이 떠요. 배경 효과 변경. 그러면 여기서 이 나머지 줌, 그 다음에 스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스핀이 보면 배경이 이렇게 돌았죠? 배경이 도는 모습, 줌은 확 땡기는 모습. 이런 느낌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카메라마다 그게 좀 다르네요. 저는 뒤에 보니까 몇 개가 없어요. 이게 상위 규정으로 이제 최신 폰으로 가면서 이 메뉴가 더 많아졌고요. 예, 인물 사진 모드가 그냥 인물 사진 모드에 블러 정도만 있는 데도 있어요. 블러 정도만 적용이 되는 그런 모드가 있으니 그래도 인물 사진 모드가 많이 좋아지고 저는 이제 사진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계속 상위 기종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전에 이제 찍었던 게 21 플러스인데 이번에는 23 울트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1도 상당히 좋았긴 하지만 제가 23으로 또 바꾼 건 이제 이역 화소와 사진 이런 느낌에 대해서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진을 우리가 이렇게 찍었어요. 지금 이 배경 효과가 변경을 했는데 이걸 스튜디오 효과로 줬더니 훨씬 다르죠. 이 스튜디오 효과를 줄 때하고 일반 느낌하고 이 색감이 달라졌어요. 옷 색감이 달라졌고요. 사진을 가지고 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요. 컬러 포인트로 주니까 선생님들은 컬러로 나왔지만 뒷배경이 흑백이에요. 이런 느낌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스마트폰에 이 기능이 다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다음에 스핀을 주게 되니까 이런 느낌의 그 다음에 줌을 주니까 선생님이 돋보이게 확 당겨지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런 느낌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 이제 사진 촬영하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배웠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건. 근데 사진 촬영했는데 사진이 좀 어둡게 나오고 조금 내가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터치 한 번으로 아주 마법처럼 사진을 보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고 있어요. 점점 프리미엄 폼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진에서 이제 갤러리에 사진을 불러왔어요. 갤러리에서 자 볼게요. 갤러리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를 제가 이제 불러와 볼게요. 자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이거 사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찍는 건 틀렸어.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여기 점 3개를 누르면 사진 리마스터가 있어요. 이거 사진 리마스터. 이걸 누르면 얘가 AI가 발동해서 최적의 사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친구가 그걸 했었구나. 자, 보면 바뀐 거하고 바뀌기 전하고 여기는 지금 크게 차이가 없는데 색깔 위에 보면 여기 위에를 보시면 여기서 바뀌어요. 여기 좀 느낌이 달라져요. 색감이 조금씩 달라져요. 요런 기능이고 요거는 지금 요렇게 찍었는데 요거 말고 한번 선생님만 한번 볼게요. 이 상태로 사진 리마스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밝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상태 느낌에서 요거를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진 리마스터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요게 한 번 더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효과를 내가 더 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효과를 이게 갤러리에서 바로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럼 공유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고 점 3개 눌러서 뭐 사진 리마스터, 상세 정보, 뭐 이렇게 이동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편집을 해봐야 돼. 편집을 해볼 줄 알아야 되잖아. 간단하게 보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럼 그거 어디서 하냐? 요 연필 이 연필을 누르면 돼요. 연필을 누르면 바로 어디로 가냐? 포토 에디터로 가요. 포토 에디터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보이는 게 자르기예요. 자르기. 그래서 내가 사진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3대4로 자르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으로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내 구조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선 보이죠? 초점에 맞게끔 선생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는 거죠. 이 상태로 저장. 그러면 이렇게 트리밍이 된 거예요. 이렇게 트리밍. 아까 사진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기 자르기만 가지고도 사진을 좀 다르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터. 동그라미 3개는 필터예요. 필터 적용을 눌러보면 우리 아까 봤던 필터 있잖아요. 그 필터가 여기도 똑같이 와요. 똑같이 오니까 이 느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은 필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갤럭시 포토 에디터만 보면 여기 밝기 보정하는 게 여기가 10가지나 있는데 다른 앱, 카메라 앱 보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보정하는 게 이게 뭐냐면 라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밝기, 그 다음에 노출, 대비, 하이라이트, 그림자, 채도, 틴트, 색온도, 선명도, 명료도 이렇게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이 보정은. 왜냐? 내가 좋아하는 색감, 내가 좋아하는 밝기, 내가 좋아하는 선명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라이트 밸런스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내가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밝기도 내가 이렇게 더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둡게 할 수도 있고요. 노출도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는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 게 정답이다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색온도는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따뜻해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차가워지는 이런 게 색온도예요. 그래서 선명도도 올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약간 흔들렸어. 선명도가 떨어져. 그럼 여기로 들어와서 요 해 있는 모습으로 여기 해를 눌러서 선명도만 내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진을 보세요. 선명도가 올라간 거하고 안 올라간 거. 이 옷감을 보셔도 돼요. 이 옷감 보시면 제로였을 때하고 요게 100으로 갔을 때하고 느낌이 틀리죠. 완전 거칠어졌어요. 선명하긴 하지만 이 느낌을 내가 적당히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선명도를 받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스티커, 스마일 마크 이거 들어오면 그리기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리기, 낙서, 그 다음에 지우개 눌러서 지우개도 가능하고요. 되돌리기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런 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선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 스티커 누르면, 제법 많은 이런 스티커들을 내가 적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눌러주면 이게 들어가요. 여기.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크기를 내가 조절도 가능하고요. 회전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
자, 눌러서 이렇게 많은 스티커들이 있는데 내가 느낌을 잡아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하냐면 글씨도 내가 넣어줄 수도 있어요. 텍스트로. 그래서 여기서 싱크 와이즈 이렇게 넣어서 넣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텍스트도 넣어줄 수 있고, 그래서 자르기, 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보정하는 거고, 밝기 보정하는 거, 그 다음에 스티커인데 스마일 마커 안에 그리기와 스티커와 텍스트가 같이 공존한다. 이 세 가지 이렇게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있고요. 점 3개 누르면 이제 얼굴 리터칭, AI 지우개, 부분 색칠, 스타일, 색상 조정, 다른 파일로 저장도 가능해요. 이게 그냥 저장하게 되면 원본을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편집을 했어. 그러면 다른 파일로 저장, 원본은 놔두고 다른 파일로 저장할래? 그러면 여기서 저장하시면 돼요. 점 3개 눌러서. 그 다음에 크기도 원본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바꿀 거냐, 내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여기 점 3개 누르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원본인데 원본 복원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원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본 찍었는데 아까 사진 리마스터로 그냥 클릭 한 번에 사진을 이렇게 보정해 준다고 그랬죠? 네네. 그 사진 리마스터 기능 하나 있는데 그건 이 포토 에디터로 들어오기 전에 한 거죠. 그죠? 아까 우리 했을 때 포토 에디터로 들어오기 전이었죠? 사진 리마스터는 보세요. 여기였죠? 여기서 사진 리마스터 한 거죠? 네. 그죠? 우리 포토 에디터는 이걸 연필을 눌러야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한 번 했어. 근데 사진 리마스터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연필에서 요 마술봉 요걸 한번 해주면 얘도 보정을 해요. 그럼 요걸 누르면 얘도 AI가 발동해요. 자, 여기 발동을 했고 자르기를 살짝 했어요. 그죠? 이거 했다 안 했다는 어디서 하냐? 여기 자르기 여기 점이 보이는 데가 자르기도 적용을 했고 요 밝기 있는 부분에서도 약간 조정을 했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여기 점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적용이 안 됐고 여기 노출해서 22를 줬고 대비해서 14를 준 거예요. 요게 이제 적용이 된 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적용된 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마술봉을 터치하게 되면 한 번 더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블로거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요거 설명해줘. 요 앞에 4개는 해주는데 요거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리마스터까지는 했어요. 다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이번에 책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넣어놨고요. 요렇게 이 마술봉으로도 사진 리마스터도 보정을 하지만 이 마술봉 연필 들어와서 이 마술봉으로도 편집이 보정이 마술봉 보정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토 에디터 어때요? 뭐 크게 이 포토 에디터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편집하는 거는 주관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객관적으로 이게 정답이다 이건 없어요. 이건 없고 내 생각에 밝기, 내 생각에 뭐 흑백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지 보정에 대한 거는 이게 꼭 정답입니다. 이거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걸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르기에서는 뭐 좌우 반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로 해서 사이즈 이렇게 기준을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돌아가면 기울기를 수평 이렇게 내가 좀씩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AI 지우개 이걸로 영역을 내가 선택해서 자동 맞춤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런 기능들을 여기 다 선생님들이 써보면 조금씩 지금 내가 사진을 찍었지만 조금 다른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 스마트폰 하면 나도 사진 작가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번 시간 진행을 했는데요. 카메라 기능, 그 다음에 포토 에디터 기능 어떠세요? 기존에 선생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었나요? 이제 지치셨어 이제. 지쳤어. 그죠? 이제 뭐라 그래 용량이 다 됐어요. 정리 다 됐죠? 용량이 다 됐어요. 자, 카메라 딱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수직 수평 안내선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포토 에디터 들어가서 사진 리마스터 하는 거, 그 다음에 포토 에디터 들어와서 마술봉 요거 하는 거, 요런 것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편집은 좀 시간이 있을 때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바로 찍자마자 바로 편집하는 건 솔직히 힘들고, 대체로 이제 나중에 사진 정리하실 때 편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한번 골라보시고, 그 대신 이제 처음에 사진을 그냥 오늘 수업 이전에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막 찍었다면, 이제는 그 수직수평 안내선의 중심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보고 그 교차점을 맞춰서 인물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 사진들이 나오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사진을 얻는다면 포토 에디터에서 나만의 또 다른 사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첫 시간, 첫날 수업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반응이 좀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새로운 거를 배우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네. 새로운 거를 배우니까 정말 신세계를 접한 느낌이고 내가 이런 도구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좀 그동안에 좀 그 사용을 못했던 거를 이렇게 전파도 하고 제가 조금 늘려야 되겠다. 그러세요. 좋죠. 자,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같은 느낌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오전에 점심 먹기 전에 했나요? 그 그린샷 네. 하고 그 앞서 했던 스마트폰. 그게 가장 그죠. 선생님 느낌 좋죠. 그거가 더 카드뉴스나 이런 것들은 내 일상하고 뭐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내가 강의를 한다든지 강사를 한다든지 어때 그렇게 하면은 좀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하지만, 그래도 몰랐던 거지만 그래도 내가 접목해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좀 퀄리티 있게 좀 전체적으로 저도 몰랐던 거를 다시 한번 몰랐던 기능들을 많이 알아가는 시간. 그렇죠. 네, 좋았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선생님 어떠세요? 앞에 거 잊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다시 또 복습하면 복습하시고요. 제가 그다음 아는 분, 자네가 사진 전공인데 그 친구가 이런 거를 관심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진 파트는 좀 사진에 뭔가 관심이나 흥미나 뭔가 연결된 분한테 훨씬 더 최적화된 그런 것 같고요. 왜냐면 이거는 실습을 많이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일방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이렇게 딱히 남지는 않고 실제 우리가 해볼 때 많이 쓰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을 직접 뭔가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느낌으로 그걸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또 쓰는 게 뭐 카톡과 문자 많이 하지만 또 많이 쓰는 게 사진 촬영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 촬영을 그냥 막 찍는 것보다는 저희 이제 자격증 과정에 이 사진 촬영 부분을 더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왕 찍는 사진 좀 더 디테일하게 찍고 그 설정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사진을 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자격증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카메라이기도 해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좀 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이 좀 뒤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있어도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카드뉴스를 만든다든지 어떤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할 때도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4월달, 3월 말 4월달 되면 꽃이 되게 많이 피니까 그런 사진들을 앞에서 같이 찍어주고 또 찍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살짝 배웠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한번
들은 걸 가지고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좋은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진짜 첫 시간 제가 오프라인으로 스마트 촬영 지도자 자격증 과정을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처음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서 저도 좀 좋았고요.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반응을 직접 느끼니까 저도 이제 이런 교육 자체가 오늘 하면서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방금 배운 김에 저희 한 번씩 사진을 하나 좀 찍으셔가지고 지금 선생님한테 좀 한번 네.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실습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둥가. 그쵸? 네. 그 사진을 이제 그 수직수평 안내선에 입각해서 인물 사진을 찍든 아니면 꽃 사진을 찍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게 네. 이 사진은 지금 제가 나가면 저는 적용하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진 예. 부분에서. 근데 아까 궁금한 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럼 갤러리로 가서 이걸 저기 하라는 뜻이에요? 그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갤러리로 가서 이거를 가지고 그쵸. 갤러리에서 너무 크게 찍었을 때 사진 리마스터 기능 여기 이거 있는 말고 거고. 아까 뭐 그 겉에가 줌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 아직 막혔어요 그거를 거기서. 네. 그러면 그거는 카메라에서 네. 여기 선생님한테 인물 사진 있잖아요. 네. 그럼 인물 사진 찍으실 때 네. 요거 적응 누르면 여기 하이키 모드고 여기 뭐 여러 가지 모드가 있잖아요. 네. 스튜디오 모드. 그럼 이걸 찍어서 이게 강도가 되는 거고 느낌이 달라져요. 살짝 느낌 달라지죠. 그다음에 블러도 마찬가지로 뒷배경에서 흐려지죠. 이런 느낌이 있어. 이 상태로 사진을 찍었어. 네. 그럼 찍으면 적용하는 게 그러면 이 갤러리로 가보면 얘가 이 이 상태로 자체가, 찍어놓은 걸 가지고 가서 이 상태로 가면 이렇게 갤러리에서 가도 상관없어요. 음. 그러면 배경 효과 변경이 있죠. 누르면 또 적용되는 게 또 나와요. 여기서. 그럼 이 느낌을 또 내가 바꿀 수가 있고 빅서클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아. 갤러리 안에서는 이 갤러리 아. 찍었던 사진에서는 이게 안 돼요? 아니요. 갤러리로 그건 가도 돼요. 알겠다. 이게 이 상태는 나가서도 그냥 찍은 거는 이런 게 안 되고 그쵸? 지금 그걸 인물 적용해서 사진. 찍어야 돼. 인물 사진. 이거 찍었죠? 여기 오면 배경 효과 변경이라는 게 떠요. 네. 인물 사진에서 맞아, 찍어야지만 그거 놓쳤어. 인물 사진에서 찍어야지만 인물 사진. 배경 효과 변경이 가능해요. 인물 사진을 아무 사진이랑 가능한 게 아니라. 그쵸? 아무 사진은 일반 사진 모드는 안 돼요. 마음먹고 찍을 때 이제. 그쵸? 네, 이거 진짜 이쁘게 찍어줄게. 이쁘게 찍을 때는 인물 사진 모드로 가서 스튜디오로 찍든 블러로 찍든 이렇게 찍어주시면 자, 여기 구도 잡으셔가지고 접사연습. 네, 한번 뭐 접사나 아니면은 그 구도나 그것들을 한번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강의는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실습 한번 해볼게요.